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오늘 또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코스피 역대 최고치 돌파. 두 번째, 계속 오르는 건설주 더 오르나? 세 번째, 삼성전자 이제는 사야 될 때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만한 기업 12개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6월 24일 목요일이고 기리분들 벌써 한 주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래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겟잇! 오늘 뉴스도 정말 빠르고 그리고 쉽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 다가오는 대선 그리고 부동산 정책, 건설주 모멘텀 더해지나? 자, 건설주 하면 많은 기리분들이 지금 아마도 이미 투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건설주는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았던 거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건설업계가 호황인 가운데 내년 3월로 대선이 다가오자 대선 주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정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정책 관심사가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기존 호황에 이어 추가 정책 모멘텀을 향한 기대감에 시장에 관심이 쏠린다고 하네요. 자, 지난 1년간 국내 건설 수조업계는 역대 최고 수준의 호황을 누려왔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12개월 이동 합계 기준 2021년 4월 국내 건설 수주 합계는 21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특히 올해 6월까지 분양 계획을 포함한 분양 물량은 18만 세대로 지난 2015년, 2016년 부동산 호황기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당연히 단점이 존재하고 있겠죠. 지금 기리분들의 뇌리를 스치는 게 딱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철근이랑 시멘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 그거를 사용하는 건설업계는 당연히 수익성이 나빠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원가 비중이 작은 만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멘트가 정말 많이 들어갈 것 같지만 시멘트 가격 인상분은 아파트 평당 공사 비중 0.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또한 계약서를 적을 때 그런 내용을 꼼꼼하게 미리 적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계약 금액 조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보통 연간으로 공급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한 번 더 덧붙였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걱정할 것도 그렇게 많이 없고 그리고 현재는 최대 호황기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종은 올해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무려 28.2%고요. 내년 또 19.9%가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무시하고 멸시했던 건설이 매년 20% 넘게 성장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겠죠. 자,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건설업종 11곳과 관련해 이들 영업이익 컨센서스의 올해 평균 증가율은 28.2%로 집계됐으며 가장 높은 증가율은 바로 현대건설이라고 하는군요. 무려 68.2%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조금 적지만 19.9% 성장할 예정이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건 한라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내년에도 43.7%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내년까지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주가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업황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도 호재를 기대해볼 만하다고 합니다. 최근 정치권 관심은 온통 부동산인데요. 이미 후보들이 너나 없이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놓으며 건설업 훈풍 기대감을 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지금 현재 대권 주제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분들이 항상 건설 얘기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봤더니 건설에 관련된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서 코덱스 건설이라는 ETF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주봉인데요. 작년 말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이 정도면은 ETF가 거의 1.8배 정도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정말 꾸준히 남들이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코덱스 건설만큼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앞으로도 실적 기대감에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플러스 정책 기대감에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저 기리과 같이 공부했던 게 있었죠. 바로 건설 세계인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대우건설이 좋다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현대건설 그리고 GS가 좋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과연 그 말대로 흘러갈지도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또 역사적인 날입니다. 기리분들, 우리가 조금 우리의 계좌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 살고 있어요. 코스피가 3290을 뚫고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했습니다.
자, 이 기세를 그대로 끌고 간다면 이번 주 안에 3,300, 내일이군요. 내일 3,300을 터치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재미있게 볼 수 있겠네요. 자, 혹시나 지금 현재 장이 조금 재미가 없으신 기리분들은 이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리분들도 아시죠? 모든 주식은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항상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그리고 내림이 있으면 오름이 있죠. 자,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알아주는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네이버, 카카오, 나는 삼전 너는 네이버, 카카오 들고 있는데 나는 왜 삼전을 들고 있을까? 그래서 주가 희비 때문에 개미도 희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23일 어제죠. 카카오와 네이버는 전거래일 대비 각각 6%, 8% 급등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시총 1위 삼성전자는 현재 지지부진한데요. 오늘 조금 올라서 8만원 초반인 걸 확인할 수 있죠. 한 달 전 대비 주가 상승률은 0.5%에 그쳤고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2.1%가량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7개월째 개인 투자자 순매수 종목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이날까지 개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1조 4천억이나 사들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2위는 포스코인데 4,800억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4,700억을 사며 개인 순매수 3위에 올랐다고 하는군요. 다만 특이한 점은 이겁니다. 네이버는 5,200억으로 순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를 쓴 이런 부분 때문에 항상 카카오랑 네이버를 비교하면 네이버가 지금은 더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 이유는 정말 짧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심플합니다. 일단 한 섹터는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카카오가 엄청나게 뛰어갔으니까 당연히 네이버도 그만큼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폭을 줄이러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플러스 최근 들어서 개인분들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저는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은 남들이 다 산다고 해서 섣불리 삼성전자를 매수했다가 수개월째 물려있다 제 주위에도 많으십니다. 반면 빅테크 투자자 사이에서는 야, 카카오 액면 분할한 다음에 사들였는데 시세 차익을 쏠쏠히 보고 있다. 네이버가 지난해에는 횡보하다가 올해 들어 급상승해서 이익을 실현하겠다는 등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액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카카오가 엄청 올랐죠. 저 기릿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조금 부끄럽지만 액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는 이때까지 거의 대부분 주가는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조금 하락하다가 한 2개월 정도 횡보하다가 지금은 거기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쭉쭉 올라가고 있죠. 이런 거 보면은 과거가 그랬다고 이번에는 꼭 그러리란 법이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평가 우려가 나오던 빅테크 등 성장주가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상장 기업의 호실적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압력과 테이퍼링 우려가 상쇄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도 이제 빅테크주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이길이 네이버랑 카카오는 지금 잘 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떤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하나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10만 5천원을 유지하고 상반기에 주가 조정이 지속된 만큼 이제는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볼 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투자증권의 의견이 담겨있는 뉴스 기사를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부진했던 2분기 삼성전자 사야 되는 이유는, 자, 2분기 들어 코스피 200이 코스피 지수를 하회했지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3분기에는 역전된 상황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자, 이 이유는 코스피 200 외 코스피 종목을 주로 매매하는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더 늘기는 어렵다는 점, 코스피 200 외 코스피 종목들은 경기 민감주는 높으나 이들 업종의 순환적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5월 말부터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이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꼽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말들은 다 치우고요. 결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연구원은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지난 3월 한 달간 삼성전자의 1분기 순이익은 2% 하향돼 같은 기간 2.5% 상향된 코스피 200과 대조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력이 더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2분기 컨센서스는 4.1% 상향돼 코스피 200의 3.4% 상향보다 폭이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시총 비중 대비 이익 비중, 컨센서스의 방향, 컨센서스의 상대적 개선 속도 모두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앞서 나가 삼성전자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를 지금부터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가격 8만원 초반 그리고 7만 9천원 정도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라인에서는 미래를 보고 매수하기는 정말 괜찮은 가격대 아닌가라고 생각을 저 기릿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1월처럼 엄청나게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느린 보처럼 우리 한국전력, KTNG 그런 기업이 있죠.
그런 기업처럼 천천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해놓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뒤 영상 마지막 쪽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았죠. 발표가 아니라 마감이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망치 변화에 촉을 바짝 세울 때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FOMC 회의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안정된 가운데 주식시장의 시선은 이제 2분기 실적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2분기 실적 발표를 약 한 달가량 앞둔 현 시점부터 컨센서스 변화를 각별히 주시해야 된다고 조언했는데요. 특히 코스피 전체 실적 전망치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어 실적의 중요도는 더 커졌다고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잘할 때 잘하는 것보다는 혼자 잘할 때 더 주목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군요.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올해 1분기까지 분기별 마지막 한 달간의 컨센서스 변화 방향성과 어닝 서프라이즈 수치를 대조해본 결과 서로 방향성이 일치할 확률은 71.4%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적 서프라이즈와 그리고 컨센서스 변화 방향성이 상관관계가 높은 만큼 2분기 실적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집계되는 실적 전망치 컨센서스가 평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하는군요. 자, 그리고 기리분들 어제 영상에서 같이 공부했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도는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어떤 기업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증가율 상위 그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업 12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71%가 넘는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제강, 한국가스공사, 애경산업, 신세계푸드, 동국제강, 대한항공, 코오롱인더, OCI, 포스코, LG, 녹십자, SK 이렇게 12개 기업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금 현재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대한제강, 동국제강, 대한항공, 코오롱인더, OCI, 포스코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거 있죠. 이 기업들은 최근 들어서 컨센서스가 더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실적이 좋다라고 생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지금 이제 실적이 중요해지는 이 시점, 이런 기업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신작 오딘 사전 예약 400만 돌파. 자, 내용은 바로 그냥 똑같죠. 카카오게임즈 신작 모바일 MMORPG 오딘 바랄라 라이징의 사전 예약자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이 게임은 29일,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출시 예정인 오딘은 지난 4월 28일부터 사전 예약을 실시해 단 하루 만에 100만 명을 모은 바 있다고 하는군요. 자, 이 게임이 출시될 때는 또 카카오게임즈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이제 좀 올랐다가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관심있게 보면서 우리의 데이터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벼랑 끝 하나투어 본사 사옥 재매각 도전. 자, 이 빌딩을 지금 현재 하나투어가 팔고 싶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빌딩이 하나빌딩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투어가 서울 공평동에 위치한 본사 사옥 매각을 6개월 만에 재추진한다. 개별 협상 방식을 공개 입찰로 전면 수정하는 등 회사 사원을 걸고 유동성 확보에 나서겠다는 각오라고 하네요. 자, 이번 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10개 업체가 투자 설명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안다며 향후 입찰 과정을 거쳐 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 하반기에는 거래가 마무리될 것 같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자, 기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투어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진 거를 다 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 하나투어는 서울 중구의 티마크 호텔을 950억에 매각하면서 1차 고비를 넘겼는데요. 이번에는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이번에 본사 사업까지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현금만 2천억 원을 확보하게 돼 유동성 위기를 완전히 탈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하나투어가 얼마나 손실을 봤나 그걸 봤더니 작년에 매출액은 1,000억 원이었는데 매출액이 1,000억 원이나 나왔다는 게 신기한 거죠. 그런데 영업 손실은 1,148억 원으로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에도 매출액은 70억밖에 되지 않는데 영업 손실은 무려 417억 원이나 기록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현금을 2천억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영업 손실이 매달 400억씩 찍힌다면은 이 돈으로도 지금부터 1년 넘게 버티기도 쉽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델타 바이러스니 뭐니 이러면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게도 갑자기 백신이 무용지물이다 이런 뉴스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불안하니까 델타 변이에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델타 변이 2주 새 2배 급증. 전문가들은 올해 가을에 코로나가 재창궐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자, 코로나 델타 변이 그러니까 인도발입니다. 이게 확산되면서 백신 접종 후 청사진을 그리고 있던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 영국에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 등 백신 모범 국가들도 델타 변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델타가 출현한 국가인 인도에서는 델타 변이보다 더 강한 델타 플러스까지 보고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델타 변이의 감염자 비중이 20%까지 올라갔으며 2주마다 대략 2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기존 우세종인 알파 변이보다 전염성이 무려 60%나 더 강하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또한 하와이에서도 이날 처음 델타 변이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슬금슬금 퍼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우리나라도 이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레슬러 박사는 코로나19 재확산이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위주로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백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파우치 소장도 이 모든 것은 백신을 맞음으로써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걱정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방역 규제를 완화하려던 국가들은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영국에서는 이미 신규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로 집계됐으며 지난 21일로 예정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시점도 7월 19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같이 뉴스를 보신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델타 때문에 다시 마스크를 쓴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아까도 보시다시피 델타가 아니라 델타 플러스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기레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월 1일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가 되는데요. 이것도 한번 변경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기업 두 개를 보고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여행 정상화의 매출 회복 전망 목표 주가 상승. 지금 현재 델타가 난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호텔에 관련된 그리고 여행에 관련된 기업들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JP모건이었나요? 그때 그 외국계 증권사가 모두투어의 주식을 엄청나게 팔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대주주가 매도하기 시작하면 보통 단기적으로 고점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차트를 보시면 어떻게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외국인들이 이미 이 델타 바이러스가 슬금슬금 늘어나는 걸 예측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모두투어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빠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슬금슬금 걱정이 커지는 이때 야 이거 가을에도 델타 변이가 있고 그러면은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한 또 1년 정도 미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럴 때 또 용기 내서 매수할 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증권사에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키움증권은 24일 호텔신라에 대해서 여행 수요 정상화에 따른 매출 회복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 주가는 12만 5천 원으로 상향했다. 전일 종가는 95,400원이라고 하는군요. 호텔신라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67%가 올랐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들어서 국내외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항공노선 증편, 트래블 버블 시행 계획 등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매출 회복 강도도 점점 강해질 것이라고 봤다고 합니다. 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고점을 찍고 주가가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바로 매수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리분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121선 있죠. 이 보라색 선. 이때를 지키고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도 거기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호텔신라에 관련된 그리고 여행주에 관련된 그런 시각들을 정립하시고 1년 이상 투자할 만한 계획이 나온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때 61선 그리고 121선 이때 지지하는 걸 확인하고 그때부터 슬금슬금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봤을 때 얼마까지 떨어집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겠죠. 주식시장은 항상 변화하는 생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거 하나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알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는 절대 최저가를 맞출 수 없고 그때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분할 매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11조 4천억 원에 달할 것 유안타증권. 자, 유안타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올해 2,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 오른 11조 4천억 원에 달할 예정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0만 7천 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는 2, 4분기부터 반도체 사업부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원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극심한 공급 부족이 스마트폰 등 IT기기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하반기 잠재적인 리스크지만 하지만 이미 이러한 우려는 전부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단기적으로 2, 4분기와 3, 4분기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폭이 당초 예상을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해 저가 매수 조건을 공고한다고 하는군요. 자,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오늘 조금 올라서 88,800원 이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정도 라인을 현재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자고요. 단순히 한 달, 두 달을 보면은 지금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1년 뒤를 보신다면은 이거만큼 마음 편한 투자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겠네요. 지까지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조금씩 지속적으로 매수라는 게 좋지 않겠나, 저 기릿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기리분들 중에서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삼성전자를 보유 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 쭉쭉 올라서 올해가 가기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초까지는 10만 전자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재밌는 뉴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